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역시 전일에 11선을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1선을 정확하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 어제도 외국인이 살짝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5일선 위로 돌파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17만원대까지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역시 카카오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이버는 특히 지난번에 그동안에 이 40만원대를 계속해서 저항으로 두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몸통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는 방법이 4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라운드 피겨라는 가격대인데, 보시면은 40만 1,000원, 40만 7,500원, 또 40만 5,500원. 자, 40만원을 살짝 넘을 듯 하다가 못 넘고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생기면 이 윗꼬리는 생략을 합니다. 윗꼬리는 생략을 하고 이 몸통을 기준으로 합니다. 몸통에 이 양봉이 있습니다. 양봉. 이 양봉의 종가. 이 종가가 기준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종가가 40만 3,500원입니다. 그럼 40만 3,5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강력한 저항은 강하게 돌파했을 때,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날 하루 만에 9%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강하게 돌파를 시켜줬죠. 이 돌파 이후에는 반드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오냐?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40만 3,500원을 3,000원까지 정확하게 딱 지난번에 찍고 반등이 오늘 쭉 하고 다시 나와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또한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때부터요. 저점에 딱 찍었을 때부터 외국인이 자, 이틀 동안 들어왔고, 자, 그리고 아직 집계가 완전히 안 됐는데 장중에 수급이 잡히는 바로는 이 외국인의 CS증권에서 12만 주가 지금 들어오면서 자, 매수 상위에 외국인이 지금 포진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올라갈 때 어떤 기준이 되는 이평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그 이평선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에 해당된다. 네이버도 역시 11선과 전 고점을 돌파한 이 40만 3,500원 자리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응을 할 때도 40만원을 이탈을 하느냐, 40만원을 지지하고선 올라가느냐,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신규 매수자는 또 이런 자리에서 사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가 또 한번 이 상승을 많이 해주는 날이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이 제가 계속해서 흐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28만원대를 계속 저항으로 두고 박스권을 유지시키다가 최근에 28만원대에서 이제 30만원까지 올랐어요. 항상 이렇게 신고가를 내게 되면, 이날이었죠. 신고가를 내게 되면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이 2차전지, 특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가를 40만원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만원이다 그러면 진짜로 40만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언제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좀 가다가 말고 내려가면은 목표가를 하향시킨다든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40만원까지 간다 그래서 40만원 가야 가는 거예요. 39만원까지만 간 다음에 떨어지면은 이게 40만원 못 간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참고만 할 뿐이다. 물론 40만원 이상으로도 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 40만원까지 간다 그 소리는 지금이 좋다, 지금이 상당히 좋구나,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면은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종가상으로는 오늘이 또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29만원대를 이제 돌파시켜주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왔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오늘 수급 또한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역시 어때요? 이렇게 끌어올릴 때는 항상 외국인의 기관이 집중적인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이때였죠. 이때 이 올릴 때. 자, 이 돌파시킬 때도 외국인 기관이 반드시 쌍끌이로 들어와 줬고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또 올라간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신고가를 내잖아요. 이 지금 보면은 3개월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의 신고가입니다. 자, 60일이 넘는 이 4개월 동안의 신고가를 냈을 때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올라간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또 2차전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중에 LG화학은 이제 좀 제가 안 보기 시작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가 가장 좋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었죠. 자, SK이노베이션이 또 한번 신고가를 내면서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조정이 나올 때가 또 한번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이번에야말로 이 정고점이었던 이 70만원대, 70만원을 돌파시키기 위한 모습이 딱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삼성 SDI는 이번 실적, 2,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증권사에서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70만원 돌파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디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60만원 저점 찍고 나서 이 쌍바닥 만들면서 이날이었죠. 21선 돌파하는 기준봉이 생겼을 때 이때가 63만원 정도 됐었죠. 자, 이때부터 삼성 SDI는 흐름이 좋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만큼 올라와야 뭐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TV에서 얘기를 하고 증권사에서 뭐 리포트를 내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이런 자리는 정고점이니까 떨어졌어 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자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기 시작할 때 이런 자리를 포착하고선 우리가 공략을 해야지 안전하게 수익을 내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를 팔던 더 가던 나는 이미 수익 구간인데 뭐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곡점에서는 이제 팔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를 딱 잴 때 나는 이미 수익이다. 자,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급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자, 제가 삼성 SDI는 6월 11일 날 이때였습니다. 이때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에서 쌍끌이로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때부터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주가를 요번에는 70만 원을 돌파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죠. 여기쯤 되니까 증권사에서 뭐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고 앞으로는 배터리가 전기차 팔릴 적마다 계속해서 2차전지가 나가니까 삼성 SDI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죠. 삼성 SDI 이 6월 11일 날 말씀드릴 때 제가 SKI 테크놀로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이때 SKI 테크놀로지가 기준봉이라고 그래서 기준봉. 자, 이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큰 이슈를 모이면서 뭐 청약률 최고의 기록을 세우면서 SKI 이 테크놀로지가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기관에서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해가지고 쭉 하고 빠진 다음에 더 이상 안 빠지는 쌍바닥이 나오죠. 자, 주가가 이 가격대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것을 확인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언제 오를까? 뭐 계속해서 횡보할지 아니면 횡보하다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올리겠다는 상승 신호탄이 이날 나와줬다 이거예요. 기준봉이 딱 하고선 생겼죠. 그리고 나서 제가 추세가 상방인 것을 확인하고 이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11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5%가 넘는 아주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할까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고점, 그죠? 20만 원대. 자, 여기까지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확신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니까 올라가다가 자, 이 정고점 부근까지 일단 목표가를 세우되 가다가 만다. 아니 정고점을 돌파한다. 얻은 걸 따라갑니까? 11선을 따라갑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밑에 파란 선 보이시죠? 이번에도 파란 선 딱 찍고선 반등 나오면서 쭉 갑니다. 대체적으로 우량주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5일선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급등주들 있죠.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상한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이제 3일선을 보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우량주를 기준으로 해서 대형주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은 1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단기 고점을 잡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시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13조짜리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또 소재 쪽에 새로운 종목이 지금 나오면서 SKI 테크놀로지가 실적도 좋고, SK 이노베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SKI 테크놀로지는 더 탄력성 있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아가면서 수익을 갖다가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이게 맞는지, 또 매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시잖아요. 아직은 모르십니다. 자, 그래서 공부도 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위에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상담 문자 주시면 가지고 있는 종목, 또 주식을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 지금 보시면은 이틀 전이었죠. 28일 날. 요 날이 삼성전자 배당금 기준일이었어요. 그죠? 이 배당금 기준일에는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사요. 이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날까지 사야, 28일까지 사야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이날은 무조건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 기준일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사도 배당을 못 받죠. 그러니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빠집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지금 타지는 않았죠. 계속해서 외국인이 조금 사고 또 팔고, 조금 사고 또 팔고, 계속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지수가 3,30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단군 이래 최고의 지수를 갖다가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내리는데도 지수는 꿋꿋하게 오늘도 뭐 장중에 3,300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자, 우리가 비리비리 할 때, 이때 저점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이 매수를 해두면 또 삼성전자가 이대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투자를 갖다가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점에서 모아가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 자, 일단 7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실적도 이번에 1월 1, 4분기보다도 2, 4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이라는 증권사 컨센서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8월 달이 되면 8월 15일 날 특별 사면을 하던, 가석방을 하던 이 총수가 나와줘야 또 한번 주가가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나온 다음에 9월 달이 되면은 3, 4분기가 돼요. 자, 이 3, 4분기쯤 돼야 반도체 관련된 호재가 나오면서 또 한번 주가가 전고점인 86,000원대, 이 86,0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점에서 8만원대 이하로 또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은 또 사면 돼요. 그러면 또 올라가요. 자, 그렇게 해서 8만원대 이하에서는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 최저점을 이제 지난달에 찍고요. 딱 하고 이제 반등이 나와서 21선 위로 올라온 다음에 이 121선 있죠. 요 121선까지는 올라온다 그랬어요. 121선하고 61선이 장기평선이 위에 딱 포진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 즉 한 13만원대 초반 가격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돌파를 해줘야 이 위에 이평선이 없잖아요. 이 없어야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자, 이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조정이 나왔다가 또 12만원대만 지지를 하면은 반등이 또 나왔다, 조정받고 또 반등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61선 이제 내려왔어요. 여기를 이제 돌파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13만원 또 61선을 탁 장중에 한번 찍으면서 트라이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안 떨어지고선 계속해서 이 13만원대를 돌파시키기 위해서 자, 노크를 계속하면은 또 한 번은 분명히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역시 오늘 이렇게 한번 SK나 SK 하이닉스 같이 대형 종목은 기관도 아니에요. 외국인이 크게 들어와 줘야 양봉이 나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또 한 150만 주가량 장대로 들어와 줬고, 기관도 살짝 거드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자, 역시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자 60일선을 계속해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13만원대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 전고점 자 여기까지도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지금 이 호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7월 달에는 그동안 좀 주춤했던 반도체가 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왜냐면 6월 달에는 자동차 쪽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7월 달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7월 달에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대장인데 삼성전자가 못 가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조금 가는데 뭐 그렇게 뭐 잘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시다시피.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안 가고 있을 때 이들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이들과의 계열사들 또 하청업체들 자 이렇게 이런 업체들이 잘 간다 이겁니다. 지금 DB 하이텍 같은 종목이요. 이 코스피 200에 아주 이 우량한 회사고 특히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돼서는 DB 하이텍과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자 그래서 DB 하이텍이 오늘 수급이 왕창 들어오면서 전고점 부근에 딱 와 있길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주춤할 때 반도체 쪽이 호재가 나온다면 삼성전자 대신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 삼성전자가 실적이 계속 좋대요. 11조가 넘게 나올 거래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즉 소부장 기업들이 공급하게 되면은 이들 업체들도 실적이 좋고 돈을 계속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중에 우량한 종목 DB 하이텍 같은 종목이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수급이 전고점까지 딱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기관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 매수가 들어왔죠. 자 6월달 한 달 내내 기관에서 DB 하이텍은 들어왔고 특히 연기금 뭐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해가서 최근에 외국인이 아주 크게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항상 외국인은 끌어올려야 되는 그 마디마디 이 마디가락으로도 부르는데 이게 뭐 어려운 말이니까 자 마디가라고 하는데 이 마디 또는 이제 우리가 변곡점이라고도 불러요. 자 요런 자리들에서 딱 쳐줄 때 외국인이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아 똑똑한 놈들이에요. 자 6월 24일 날이 이날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것을 한 방에 딱 끝내주는 기준봉이 딱 생겨요. 그리고 나서 또 한 3일 조정 받죠. 자 보시면은 그러고 나가지고 3일 조정 받습니다. 좀 크게 보면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한 3일 동안 갈까 말까 딱 근데 조금씩 가요. 그러다가 또 전고점 이때였죠. 오늘 62,000원대 자 이 62,000원대 전고점까지 오늘 또 딱 하고선 끌어올려줘요. 자 이게 누구예요? 외국인 대량 매수가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들어왔고 그리고 쉬는데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나가지고선 또 한번 또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씩 계속 매집을 해준 거는 기관에서 매집을 해주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포인트를 딱딱 올려주는 것은 외국인이 올려줘요. 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고 탄력성도 좋고 잘 가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이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왔으니까 전고점 넘어갈 시에는 이때는 조정을 받더라도 이 전고점이 7만원대죠. 자 이 7만원대에 있는 전고점 부분까지 일단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갈 때 반도체가 좋다 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업체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에 주목하라 이겁니다. 아시죠? 자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6월달 한 달 동안은 자동차 쪽이 좀 좋았어요. 그런데 현대차도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참 무거운 종목이긴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죠? 자 갈듯한데 뭐 좀 가다가 조정 보이고 또 가다가 조정 보이고 좀 그래요. 자 그렇지만은 추세가 뭐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제가 이 줄거는 거 있죠. 이게 정확한 가격이에요. 요 가격이 참 보면은 이러한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을 보면 특히 외국인은 거의 95%가 컴퓨터로 매매를 합니다. 가격 딱 정해놓고 컴퓨터가 알아서 사고팔고를 딱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격대를 정확하게 찍죠. 25만 원이 아니라 24만 9천 원. 24만 9천 원이 이 최고의 저항이에요. 여기를 지금 돌파시켜줘야 되는데
돌파할 만하면은 떨어지고 돌파할 만하면 떨어지다가 자 또 24만 9천 원 찍고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뭐 주가가 꺾이거나 하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는 다시 좀 조정을 받고 24만 9천 원 돌파해서 자 25만 원대로 안착을 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인 27만 원 지나서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형주를 할 때는 가능하면 싸게 사서 끝까지 버티면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현대차가 이렇게 추세가 상승일 때 어떤 종목을 같이 보라 그랬어요. 역시 현대차에 납품하는 업체들, 또 현대차의 그룹주들, 자 이런 종목들이 잘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게 현대위아였어요. 현대위아도 지난 5월 28일 날 이때였죠. 기준봉이 딱 쓰는 거 보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올라간다. 현대차도 이때부터 조금 올라가다가 말다 이러고 있죠. 근데 이 현대위아는 현대차에 납품하는 업체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 쪽의 신사업 부분이 신설이 되면서 실적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다. 뭐든지 신사업이 들어가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신사업이 들어가면서 어떤 모습이 나와요? 지금 이슈가 전기차잖아요. 그럼 전기차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만들어서 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생기고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 성장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위아도 지난번에 이 목표가 그죠? 11만 원대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봤는데 딱 11만 원까지 슈팅이 나오고 나서 끝났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선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21선 근처에서 지금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누가 들어오는가 하고 딱 보니까 수급이 쫙 들어오는데 최근에 이 기관에서 이제 쭉 들어오다 기관에서 이제 11만 원대까지 오니까 그동안 쭉 들어왔던 기관에 좀 팔아요. 그러다가 오늘 기관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대위아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관에서 컨트롤하는 종목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주 멋지게 현대위아는 올라갔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돌파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하고 나서 또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위아는 최종적인 기준선은 21선입니다.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5일선 깨지면은 제가 매도의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우량주들은 11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지지선은 21선이다. 이렇게 기준선을 잡아놓고 보시면 여러분도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자, 게임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중국 파노, 자, 이런 게 지금 이제 개방이 되면서 전일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종목이 엄청 올라갔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이 어제 기관과 쌍끌이 매수가 갑작스럽게 쭉 그동안 계속해서 안 들어오다가 딱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빵 하고 돌파시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들어와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더라도 대량 매도가 나오면 안 돼요. 대량 매도가 나오면 안 되고 매도세가 쬐끔만 나와요. 차익 실현 물량이 작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 59만 주 들어왔는데 오늘 36만 주. 절반 넘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21만 주 들어왔는데 13만 주 팔았어요. 둘 다 절반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긴 한데 어제 들어온 외국인이 오늘은 판다. 자, 이런 얘기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자, 지금 어디에서 끌어올렸어요? 여기였죠. 이때 가격이 얼마예요? 54,700원대였죠. 이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고요. 이 54,700원 깨잖아요. 그럼 별 볼 일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셨죠? 자,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시켰지만 돌파시킨 이후에 지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 들어오다가 더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 거랑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다가 여기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는 단타 치려고 들어온 거라는 소리죠. 그래서 다시 이 지지를 받고 이 카카오 게임즈를 컨트롤하는 세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력, 컨트롤하는 세력이 다시 한번 54,700원만 안 깨준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지하는 것을 보고 매수 시점으로 잡으면 되고 또 카카오 게임즈 항상 이 가격대 오면 58,000원대 오면 떨어지니까 이 5만원대 다 5만원대 와서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 수익이 난 상태에서 돌파시켰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그것을 가늠하는 선은 바로 이 61선 부근에 있는 이 54,700원대 가격대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을 때는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 다 그랬죠. 마지막 슈팅이 나왔을 때는 파는 거다. 자, 그런데 일반 개미들은, 특히 초보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돌파하고서 막 장대 양봉으로 나오면서 뉴스에서 계속 좋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냅다 들어가잖아요, 이 꼭대기에. 그러고 보면은 희한하게 떨어지죠. 그런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과 차트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할 줄 알아야 우량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잘 가고 있는 이 건설주들, 건설주들 올해 이제 한번 또 계속해서 이제 올 1년 내내 봐야 될 종목을 이제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자, 현대건설이 있고 대우건설이 있어요. 이 현대건설이 일단 탑픽으로 봅니다. 현대건설을. 자,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올라가다가 각도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수직 각도, 이게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금 카카오잖아요.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이 단기 고점에서 지금 이제 조정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살짝 이제 반등을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항상 뭐 HMM 같은 경우, 이 HMM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마지막에 불꽃 슈팅이 쫙 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자, 뭐 현대미포조선도 그랬고, 근데 아직 현대건설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상승 각도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25도 정도에서 30도 사이 정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2단계에는 45도 각도. 마지막에 쫙 올라갈 때는 63도예요. 63도 각도로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시세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카카오라든지 마지막에 이렇게 쭉 올라갔던 각도로 보시면은 거의 60도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현대건설은 아직 그런 각도가 안 나왔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수급이 받쳐주고 올 1년 내내 이 부동산 경기가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또 이 상승이 더 나올 것이라고 지금 보고는 있는데, 과연 이제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이제 그거죠. 지금 보시면, 자,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자, 신고가 달성했다 그래서 이 꼭대기에서만 안 사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좀 내려와요. 좀 내려와서 최소 21선 또는 또 21선 또 밑에 또 짱짱하게 61선 올라오잖아요. 최근에 21선이 살짝 깼다가 올랐죠. 좀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면 61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전저점을 지지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이 매수 포인트가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예, 현대건설. 지금 수급도 보면은 짱짱합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가 들어오고 고점이다 싶으니까 조금 팔아요, 이제 또 슬슬. 자, 그래서 또 수급이 또 들어오는 양이 좀 작고,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좀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 항상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내려오면은 21선, 61선, 또 기준선 이런 데서 반등이 딱딱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도 이제 또 조정 시에 멋진 반등을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SM입니다. 자, 어제 이수만 회장이 SM, 이 무한 콘텐츠 유니버스를 만든다. 자, 이러한 미래의 이제 청사진을 그리면서 이 SM이 또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 SM도 지금 보시면은 급등주의 특징인 이 11선을 딱딱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제 거의 6만원 가까이 올라와서 3만원부터 시작된 이 랠리가 3만원대 이제 거래량이 탁 튀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쫙 해가지고 지금 2달째 지금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이제 조정이 좀 나올 때가 됐어요. 왜냐면은 항상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은 좀 팔아요. 들어오고 팔고 들어오고 팔고, 좀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뭐 계속해서 추세를 끌고 나간다기보다는 조정 시에 반등을 먹는 정도. 자, 그래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면 매수인데, 자, 이게 지금 21선과의 이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21선 정도에서 또 한 번 SM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11선을 두 번이나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여기서 내려오면 11선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다음 이평선인 21선에서의 반등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역시 지난번에 이제 이 14만원대 저점을 딱 지지를 하면서 버티다가 이때였죠. 강력한 양봉이 나오면서, 자, 그다음부터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한 3일 내지 이틀 정도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올리고, 조정받고 오늘은 또 양봉이에요. 그쵸? 역시요. 그쵸? 맞죠? 딱 그 패턴이에요. 지금 3일인데 주가가 좀 내려와야 돼. 많이 내려오면 이틀만 해도 올리고, 또 3일 조정 나오니까 또 오늘은 올리고. 그런데 이번에는 장대 양봉이 아니고 좀 올리다가 말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6만 7,500원대까지는 최소한 이런 양봉이 하나 딱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내일 추세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수급이 봐요. 얘는 완전 이 올리는 거는 외국인이에요. 이 양봉이 만든 거 있죠. 이 장대 양봉 만든 거. 이건 전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47만 주, 34만 주 들어올 적만 올리고 나머지는 또 팔면 조정이 받아요. LG전자는 완전 외국인이 가지고 노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면은. 딱 그렇죠. 40만 주 정도 들어오면은 올리고 이틀간 3일 동안 팔아먹고 또 들어올리고 팔아먹고 오늘 양봉이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왜 조그만 양봉이냐? 조금밖에 안 들어왔어요. 30만 주, 40만 주씩 들어오다가 오늘은 10만 주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올라가다 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왕창 들어오면서 16만 7,500원을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조정 기간으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어디예요? 요 정고점 17만 원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17만 원대를 한번 돌파시켜 줄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